제가 평소에는 유튜브에서 미술이론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영상을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만명 기념해서 미술이론 말고 좀 새로운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실력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제 미술이론 말고도 좀 뭐 마인드적인 거나 아니면 좀 인문학적인 얘기나 아니면 뭐 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나 뭐 철학 같은 얘기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만명 기념하는 게 조금 짜치는 거 아닌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에서도 만 명은 기념을 안 해주잖아요. 10만 명부터 실버 버튼을 주니까. 그래서 만 명을 기념을 하는 게 맞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하다가 만이라는 숫자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이라는 숫자를 살면서 한 번이라도 1부터 세본 적이 있었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이라는 숫자를 세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보통 자주 가는 곳이 이제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선 제일 큰 교회인데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꽉 채워도 그래도 5천 명도 안 되거든요. 수용 인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만이라는 숫자가 엄청 크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좀 축하를 해도 좋겠다는, 뭔가 기념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 늘 감사드리고, 또 되게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게 되게 제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 자체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별다른 수익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약간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받은 거가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이제 나도 받은 만큼, 그래도 그 일부는 좀 나누는 삶을 실천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좀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력 향상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력 향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실력.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력이라는 거는 미술 실력, 음악 실력, 뭐 연주 실력, 뭐 등등등. 이제 어떤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아무래도 기계처럼 뭐 칩 꽂고 업데이트 하면은 바로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고, 원래는 익숙하지 않던 게 갑자기 익숙해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주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은 아마 앞으로 뭐 미술이 아니라 다른 걸 하시더라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언급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력 향상의 소제목으로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라는 소제목을 넣었는데,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 왜 이런 소제목을 넣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기의 기본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기의 기본기. 우리가 기본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선긋기, 뭐 채색, 명도 조절하는 거, 뭐 채도 조절하는 거, 뭐 형태, 뭐 기타 등등, 뭐 기본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완성된 그림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본기의 기본기. 실력 향상 메커니즘. 여기서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메커니즘이라는 말 많이 써서 아주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커니즘은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작동하는 방식. 작동 방식. 그러니까 원리나 이제 과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원리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력 향상의 메커니즘을 알아볼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력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작동 방식, 그 원리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실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력 향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의 주제가 실력 향상이기 때문에 실력 향상을 원하지 않고 또 실력 향상이 뭐 목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향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력 향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냥 연습을 많이 하면 될까요? 연습을 많이 한다, 그냥.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력 향상이 일어난다. 이 명제가 이제 오르려면은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실력 향상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살면서 내가 스스로 경험한 바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알게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보고서 알게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꼭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발을 많이 구른다고 해서 더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철근 같은 걸 쓴다고 해서 이제 뭐 아파트 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으면 아파트가 더 튼튼해지는데 철근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이 철근들이 얼마나 더 많은 무게, 얼마나 더 많은 하중을 견디게 되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할수록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 이거는 이제 틀린 명제인 거예요. 이게 참이라면은 실력이 원하는 만큼 늘지 않은 원인은 그냥 연습량이 부족해서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양이 부족해서. 양만 채우면 잘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죠. 왜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시간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됐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삶으로 아마 깨달아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횟수, 시간, 노동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효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효율.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내가 가는 방향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면은 이런 데로 가면은 여기까지 가서 여기로 다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뛰었지만 도달하는 지점 같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뒤로 뛰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뭐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습관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잘못 간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이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되거나 혹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방향이 일정하기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이제 막 빙빙 돌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이제 막 미아가 돼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오기가 많이 어렵겠죠. 횟수와 시간과 노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거의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효율이다. 효율. 그런데 이제 그림 실력에 관해서 조언을 구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실력 향상에 관심이 있다면은 주변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늘 나오는 레퍼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예상이 될 만한 게 이제 관찰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꼭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관찰을 해라. 관찰력을 키워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뭐 어떤 단어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은 다 다르죠.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찰이라는 거는 이제 자세히 본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보는 게 아니죠. 그냥 본다가 아니고 자세히 본다예요. 자세히 본다.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게 그냥 보는 거 이거랑 구분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겠죠. 무슨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시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은 감각기관이죠.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감지하고 그거를 이제 뇌가 해석하는 것을
이제 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본다. 보는 거는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인 면도 있고 수동적인 면도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동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당하는 거?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수동이에요. 우리는 눈이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 근육이 의지적으로 움직여줘야 그래야 이제 눈동자가 움직여서 어딘가를 보는 건데 근데 눈동자가 두 개다 보니까 이 둘이 각각 지 마음대로 딴 데를 보면은 상이 두 개로 맺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볼 때 명확하게 보기 어렵겠죠. 우리 눈동자는 두 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한 지점을 봐줬을 때 거리감을 인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애보다 여기 더 가까이에 있는 애를 볼 때 눈이 더 많이 모이겠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건지 능동적으로 정함으로써 더 가까이에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각은 능동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수동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능동적으로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물체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이제 보이죠. 주변 시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보여짐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동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주우려고 해요. 10,000원이니까 초록색으로 할까요? 10,000원. 이 10,000원 위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참새 같은 게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참새를 보지 않고 10,000원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10,000원을 보려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거기에 겹쳐있는 참새도 같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본다라는 행위는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 눈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눈에 존재했다면은 이제 본다라는 행위는 매우 능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눈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보면은 관찰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 보는 거는 초점을 맞추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능동과 수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 더 능동 쪽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약간 느낌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은 보는 건데 자세히 보는 것. 자세히 보는 건 능동에 가깝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능동은 의지적으로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리를 찾아서 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원리를 찾아서가 아니네요. 원리를 찾아라. 숨은 그림 찾기 책인데 이런 책이거든요. 비슷한 톤으로 인물들이 막 있어요. 이 안에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렇게 생긴. 그래서 같은 톤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을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이 책을 이미 방금 봤어요. 방금 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원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둘이서 이 책을 보면서 원리 찾기 시합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처음 본 사람보다 방금 본 사람이 빨리 찾을 확률이 높겠죠. 관찰에는 인지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엄청나게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관찰력을 키우는 일이 근본적으로는 인지 능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인지 능력이 좋아지면 그만큼 관찰력이 키워지는 거죠. 방금 본 사람은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찾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처음 보는 사람에 비해서. 왜냐하면 인지 능력은 정보를 이제 획득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인지 능력은 그럼 어떻게 키움?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키워지는데요. 경험도 갈래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직접 경험이 있죠. 직접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아도, 뭐, TV에서 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TV 프로 안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그 나라의 자연의 모습이나 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간접 경험인 거죠. 실제로 가서 경험하는 게 직접 경험이고.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모든 경험은 이제 행동에서 시작이 돼요. 행동. 뭐 시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시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유튜브에 접속하고 이 영상을 클릭하고 그리고 이 영상이 지나가는 동안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있기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한 행동이잖아요. 누가 억지로 그렇게 시킨 거 아니고. 모든 경험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대중에는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뭐 이런 걸 배워야지.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야지. 그러면 이 영상 썸네일이 마음에 드니까 클릭해야지. 이런 이제 의식적인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딱히 내가 그러려고 애초에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딱히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누르게 되는 이제 약간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모두 행동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험은 인지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접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생기는 어떤 상황들, 문제 상황들 이런 거에 이제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점점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해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런 정보를 알아놔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미리 찾아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상상만 있을 뿐이죠, 머릿속에. 근데 이런 생각이 없어도 딱히 없어도 진짜 무의식적으로라도 무슨 행동을 하면은 그게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아도 뭐라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경험이 되니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서의 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지 능력 향상은 관찰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관찰력 향상이 관찰력을 키워라. 관찰을 해라. 이런 거랑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관찰력이 좋아지면은 실력도 좋아지나요? 이건데. 관찰력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이게 실력과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 이게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악보를 정말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악기든 다 연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보를 읽는 관찰력이 있어도 그걸 실제로 연주하는 거는 내 뇌가 아니고 내 손이란 말이에요. 뇌가 명령을 해서 내 손이 그 명령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력이 곧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좀 타고 가서 그럼 어떻게 관찰력이 실력으로 가는 계단을 놔주게 되는지 이걸 좀 한번 봅시다. 관찰력은 이제 실력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분별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별력. 분별력은 이제 범주화 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범주, 어떤 뭉탱이들을 얘기하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로 묶는 거를 이제 범주라고 해요.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이런 이제 바구니를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바구니에 맞는 애들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개인지 고양이인지 뭐 낙타인지 타조인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얘는 개과야, 얘는 고양이과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놓은 약속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요 그런 약속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가치관, 본인의 어떤 가치관, 이제 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범주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에 맞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 분별력이다. 그러면 이제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바로 선택,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느낌으로 그려졌는지, 다른 느낌으로 그려졌다면 뭐 어떤 부분이 다르게 그려졌는지, 뭐 해부학적으로 다르게 그려진 건지, 뭐 연출적으로 다른 느낌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원근감이 이상하게 그려졌는지, 뭐 아니면 컬러가 이상하게 그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본래 의도와 다르게 그려진 부분, 이렇게 발견한 이 부분들을 수정할 건지 아니면 가만히 놔둘지 이 선택 앞에 서는 거예요. 가만히 놔둔다라고 하면은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방치라고 하겠습니다. 방치할 건지, 고칠 건지 방치할 건지. 아마 예상하신 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가만히 놔두는 거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죠. 남의 도움을 받든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든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실력 향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좋아서 분별력을 갖춰서 범주화를 시키는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그려진 그림에 어떤 부분이 다르게 그려졌는지를 이렇게 전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선택, 수정할 것인지 방치할 것인지의 선택에서 이쪽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실력 향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력은 실력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찰력은 실력으로 가는 계단인 거지. 관찰력이 좋아지면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닌 거죠. 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뭐라도 하는 거.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해라. 실력 향상과 큰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뭐라도 하는 게 바로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포함하고 있고 이건 이제 행동인데 행동은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죠. 경험을 통해서는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인지 능력이 좋아지면 관찰력이 좋아지고 관찰력이 좋아지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력 향상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를 해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혹은 뭐 이거는 해도 의미 없을 거야. 혹은 이거는 평소에 나라면 안 할 행동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해보세요. 한번. 새로운 무언가. 그게 실력 향상을 위한 계단이 되어줄 거예요. 뭐 계단이 되지 못하더라도 계단을 이루는 벽돌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그림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험이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더 높은 인지 능력 향상을 가져올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를 지나오면은 처음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탐구하고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호기심이 드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직접 온 몸으로 느끼세요.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뭐 찾아라도 보세요. 뭐 나무 위키라도 검색을 하세요. 간접으로라도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조화.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뭐 미술적으로, 음악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모든 것이 어떤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어떤 흐름, 뭐 리듬. 왜 그런 거냐면 이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보통 물리라고 하죠, 물리. 최근에는 이제 막 양자물리학에 대한 어떤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은 결국에 뿌리는 하나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하나인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막 이거는 미술이 아니지, 이건 미술이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해보세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 안에서 뭐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데서 연결이 되네? 이런 걸 알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법칙 안에서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실제일 수 있어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쩌면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요즘 양자 물리학이 약간 그렇잖아요. 막 뭐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대 막. 이상하잖아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밈 아세요? 완벽하게 이해했어. 가로치고 사실 이해 못함. 이런 밈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쩌면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의심하세요.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한 1, 2년 후에 완전 막 뒤엎어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죠. 계속 상상하세요. 상상. 상상에 대해서 리처드 파인만이나 아니면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늘 강조했어요. 상상에 대해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의 어떤 출발 지점들은 사실은 철학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답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거를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 어떤 과정을 나만의 어떤 가설을 세워보시고 그걸 증명을 해보세요. 계속. 그런 게 이제 바로 창의적인 삶이고 그게 예술적인 태도인 거예요. 창의적인 삶과 예술적인 태도. 자,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실력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제가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 실력 향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원하는 실력을 지금 갖추지 못한 이유는 연습량이 부족해서야. 그리고 더 관찰을 해. 더, 무의식적으로, 무지성으로 하지 말고 더 의식하면서 하려고 해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횟수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를 해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도착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효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효율. 그러면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좀 극대화를 시키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관찰에서 시작을 했죠. 관찰에서 그럼 관찰이 뭐야로 간 거죠. 관찰을 키우려면 인지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인지 능력을 키우려면 경험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관찰이 되고 나면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혹은 실력 향상을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제로 그림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뭐 제가 그림 이론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림도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세상에다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보여주고 싶은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고 사람은 예상하기를 좋아해요, 늘. 내가 꿈꾸는 어떤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도착 지점에 있는 무언가랑 비슷한 것들을 해야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을 다 같이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간다면 미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음악을 하든 과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다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착 지점에 더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해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를 또 하지 마시고 원래의 나였으면 안 할 것 같은 걸 해보세요.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 실력 향상의 키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대략적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AI가 그런 확률 통계에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것들을 클릭한 사람들은 이 다음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더라 하면서 광고를 그냥 띄워주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걸. 어쩌면 미래의 나는 확률이 아니라 확정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딘가로 흘러가는 이 방향을 비틀 수 있다는 거죠.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너는 아마 너랑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은 몇 번을 반복해도 지금의 너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왜냐면 저도 저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당연히 짜장면이 땡겨서 짜장면집에 들어갔는데 짬뽕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거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믿음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바라는 것의 실상. 저는 자유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실제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믿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거고 내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거 없어. 나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할래. 그냥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쾌락들을 즐기면서 손해 안 보고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내가 소비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래.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새로운 시도가 없는 상태.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시도를 해서 분별력을 갖추는 데까지 오더라도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수고스러움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순간에서는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이라 했어요.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소원을.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잘 선택하면은 그게 미래에 내가 원하는 무슨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 실제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는 어떤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도들, 뭔가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과 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불안감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처음 요런 이제 그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할 때 마음 먹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그림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좋아하고 그걸로 뭔가 세상에다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아무런 비용 받지 않고 유튜브에다 다 업로드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작품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도 이런 게 없었는데 반곡이라는 사람이 올린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내가 제공받았다. 이런 뭔가 감사함으로 본인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할애해서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고 저는 이 시간 동안 그냥 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건 제 믿음과는 다른 거였던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나 명예, 물론 있으면 좋죠. 소유욕과 명예욕이 없지 않습니다. 돈을 아주 사랑하고, 명예도 아주 사랑하고, 인정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기분이 너무 좋고,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제 믿음이었고, 제가 바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작가들도 저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작가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도 또 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약간 다단계 같은 그림이 됐는데, 다단계랑 같은 원리긴 하죠. 네. 저는 이제 이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의식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술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이 주는 어떤 감동, 과장되고 생략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실제 세상,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측면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인류애를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그런 거에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의식주 이전에 존재해야 되는, 혹은 의식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가끔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상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는 데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제 뭐 숟가락 하나 정도라도 얹을 수 있을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은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바꿀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런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00명 기념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는데요. 아마 편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좀 말을 계속하고 또 그림이 없고 그래가지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나 뭐 편집을 좀 매끄럽게 하고 뭐 유머러스한 이야기들을 넣고 뭐 재밌는 짤방 쓰고 막 이런 것도 물론 기술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조회수나 좋아요 혹은 구독자가 늘어나면 물론 좋죠. 늘어나면 물론 좋은데 그거보다도 저는 필요할 것 같은 영상을 만드는 게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까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런 제 어떤
사상,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구독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슴슴한 편집, 말이랑 말 사이에 공백이 많은 거 막 이런 이런 것들까지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대댓글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리고 있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혹은 대댓글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커다란 애들은 아예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그걸 시청하는 좀 일방적인 소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